배우자를 한번 선택하면요, 60년 내지 70년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요, 배우자를 고를 때는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남편감으로서 피해야 될 관상,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의 선택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치관의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배우자를 한번 선택하면요, 60년 내지 70년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요, 배우자를 고를 때는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관상학의 바이블인 마의상법에서 말하는 남편감으로 피해야 될 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남편감으로 피해야 될 관상 중에서요, 털이 많은 남자를 피해라. 마의상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몸에 털이요, 원숭이처럼 지나치게 많은 남자는 피해라는 뜻입니다. 콩나무의 잎이요, 지나치게 많으면요, 콩이 열리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털이 지나치게 많으면 진액이 부족해서 자녀를 두기 어렵다고, 그렇게 마의상법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형 유발이라는 뜻은요, 식물이 걸음길을 너무 빨아들이면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웃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진이 다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혹 진이 다 빠진 후에 열매를 맺어도 제대로 결실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요, 몸에 지나치게 털이 많은 남자는 진액이 부족해서 후손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광대뼈만 유독 튀어나온 남자입니다. 광대뼈만 유난히 튀어나온 사람은요,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서로 이별하여 살게 됩니다. 독관생면이라 그럽니다. 광대뼈만 유독 툭 튀어나온 그런 남성은요, 자기 제어를 못해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팍한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광대뼈가 지나치게 튀어나온 사람하고 토론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요,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광대뼈가 튀어나오더라도 코를 중심으로 턱과 이마와 같이 튀어나오면요,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괜찮다 그랬습니다. 셋째로요, 콧대가 높은 남자입니다. 우리가 잘난 체하거나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을요, 우리는 콧대가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관상학적으로 독비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에서 코만 우뚝 솟아있는 남자는요, 세심함이 부족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요,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따라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코끝이 유독 뾰족하고 얇으면요, 중심이 없고 이기적이어서요, 평탄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콧방울을요, 관상학에서는 정이, 즉 난대라고 해서요, 우물과 부엌이라고 했습니다. 콧방울이 얇아서 벌렁거리면요, 우물과 부엌이 부실한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남자는요, 가정 살림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배우자에게 의지하면서 사는 무기력한 남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콧방울이 힘이 있고 뚜렷해야 됩니다. 넷째, 얼굴이 하얀 남자입니다. 얼굴에 마치 분을 바른 듯 하얀 남자는요,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식물과 같아서요, 찬바람이 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면색 여분이라 그래서요, 얼굴이 하얀 남자는요, 양의 상징인 붉은 기운이 부족해서 후손을 생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하늘에서는요, 태양이 있습니다. 붉은 태양의 전기를 받지 못해서 어찌 건강한 후손을 두겠느냐, 이렇게 관상서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이 지나치게 흰 남자는 정열과 열정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요. 인중과 턱에 수염이 없는 남자입니다. 털은요, 내장의 기능으로부터 나옵니다. 일신무호라 그래서요, 몸에 털이 없으면요, 주관이 부족하고 그리고 배신하는 사람이 많다 해서 좋지 않는 관상으로 봅니다. 특히 인중과 턱에는요, 반드시 부드럽고 수려한 수염이 있어야 좋다 그랬습니다. 밤톨처럼 삐죽삐죽 나와 있는 수염을 가진 사람은요, 간사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수염을 가진 사람은 마치 간신배를 연상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둥글게 위로 간 눈썹입니다. 미호교상이라 그래서요, 눈썹이 마치 초순달처럼요, 위로 둥글게 말아 올라간 그런 눈썹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격이 난폭하고 거친 사람으로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외모에 풍기는 이미지는 아주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교활한 사람입니다. 또한 거칠고 난폭해서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이마에 난잡한 흉터가 있는 사람입니다. 천창생자라 그래서요, 이마에 난잡한 흉터가 많이 있으면요, 유년기에 좋지 않은 가정에서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생각하는 깊이가 얇고 경박해서요, 큰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게 되면요, 천명을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마의 흉터는요, 상대방에게 유압감을 주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마에 흉터가 많으면요, 보통의 삶이 아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마의상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째요, 실핏줄이 눈동자를 침범하는 사람, 즉 적관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붉은 실핏줄이 눈동자를 침범하게 되면요, 매우 위험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웃음 속에 칼을 품고 있는 매우 독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순수하게 보이지만 그 악함을 평소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요, 여지없이 그 모습을 드러내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붉은 핏줄이 눈동자를 침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요, 검거나 푸른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면색과 흑이라 그래서요, 얼굴빛이 마치 저승사자와 같이 지나치게 푸르거나 검으면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오직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기꺼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니까요,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끝으로요, 열 번째로 입술이 위로 말려 올라간 푸른색이 나는 남자입니다. 순헌색청이라 해서요, 입술이 위로 말려 올라가서요, 푸른색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치명적인 질병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질병을 물려받았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체력적인 한계로 매사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입술은요, 선홍색이 나면서요, 윤택한 혈색이 나야지 건강한 입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사람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오랫동안 같이 할 배우자의 선택은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살이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고 매일 보고 싶지 않는 사람만 보는 그런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남편감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서, 그래서 지혜롭게 배우자를 선택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